그동안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변이다라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은 게 당 지지율 국민의힘 46.5, 민주당 39, 그다음 여당의 정권 연장에 찬성한다가 48.6, 야당의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 46.2. 6개월 만에 오차 범위와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46.5 대 39면은 7.5%포인트 차이거든요. 네네. 물론 리얼미터가 전반적으로 현 여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엄과 탄핵 때문에 야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야라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상전벽해.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쓴 예. 아마 내일자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정권 교체 대세로는 없다. 정권 교체 대세로는 없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2017년도의 탄핵과 2025년도의 탄핵을 비교했어요. 제가 예. 세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유력한 야당의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예. 선거법 위중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거의 대선 출마길이 막힐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는 게 저는 법적의 증거이죠. 위중교사보다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예, 왜냐하면 위중교사는 무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판을 지연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유창훈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창훈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위중교사에 대한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1심 판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위증한 사람은 형을 받고 예.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뭐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검찰의 항소 유서가 굉장히 저는 비유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음주와 운전으로 떼어낸 다음에 술 먹는 거 합법입니다. 그다음 운전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합법입니다. 뭐 정확히 비유가 들어맞지는 않아요. 제가 판결문을 여러 차례 읽어본 바로는. 그러나 국민들한테 딱 뇌리에는 이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비유 같은데 제가 위중교사 그 1심 판결문 정말 제가 빡빡 줄을 그으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그전에도 한번 했는데 제가 기자로서 아니 그전에 대학생으로서도 종이에 프린트된 인쇄물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읽은 모든 글로 쓰여진 종이에 글로 쓰여진 걸 통틀어 저는 김동연 재판장의 이재명 피고인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문이 제일 궤변이었습니다. 진짜 제일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는 2017년과 2025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리스크 왜 관련.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2017년 탄핵 그 당시 1월 둘째 주예요. 예. 2017년도 1월 둘째 한국갤럽에서는요. 민주당 지지 41%, 예. 새누리당 지지 12%였습니다. 아유, 뭐 3분의 1 동학도 안 되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역전됐잖아요. 예.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그 민주당이 보여준 계엄 이후에 보여준 폭정, 폭주 이런 것들에 오만 대해서 방자. 그리고 다 됐어요 지금 대통령이 예. 이재명.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함의는 또 뭐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 그건 2017년도 이제 그 계엄 이제 헌재 재판 쪽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어요. 예. 문재인 후보는.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2017년도 보면 1월 달에 이제 바른정당 만들어지고 보수가 분열됐는데 지금은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의는 뭐냐면요. 예.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는 48% 정도 나왔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예. 과연
2025년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예. 2017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제 누가 장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2017년과는 판 자체가 완전히 그래서 달라진 제가 것 같아요.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 대세를 놓고 오죽하면 우리 장상훈 예.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예. 아예 그냥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예. 지금 민심의 추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20대, 30대가 결국은 중심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권 교체 비율이 정권 연장 비율보다 낮게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는 추이인 거예요. 그렇죠.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요. 딱 계엄제하고 바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37%였어요. 예. 근데 지금 지난 31%까지 추락. 어떤 경우는요. MBS 조사는 28%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자 우위를 막는 유리벽이 이제 30%가 될 거라는 관측도 이제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8%까지 MBS 그러니까요. 조사는 28%까지 맞습니다. 떨어졌. 예. 그러니까 2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에 반토막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비토 세력이 광범위하게 그렇죠. 더 나가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비호감도가 여전히 60%에 해당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지지도와 비호감도 예. 그러면 지지도는 20%대 또는 30% 초반이면서 예. 비호감은 60%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예. 만약에 예. 이게 추려질 경우는 누구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된다는 장담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중의 여론은 뭐죠? 이재명 재판도 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꾸 무슨 변호사 선임 안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받고 이사 부재 무슨 회문 부재로 송달 안 받고 해서 그렇게 질질 끄는 작전 피지 말고 대통령 탄핵 빨리빨리 하라고 할 거면 똑같은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도 저 재판 빨리 받아라. 일단 법원도 빨리 진행해라. 여기에는 지금 제가 큰 주변에 봐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진짜 거죠. 아주 광범위한 공감대가 그래서 많습니다. 보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그게 예를 들어서요. 20만 나오고 대법원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기소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쪽에는 딱 중지된다 하더라도 예, 헌법 84조 그 문제죠. 재판을 예를 들어서 중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법을 만들고 그러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만에 하나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했다. 그 이후에 대법원 재판 남은 재판을 받는다. 전 정말 남은 모든 재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절대 받지 않을 것이고 면소 판결이나 공소, 취소 등을 통해서 자기는 모든 재판을 다 털어낼 것이다. 예, 저는 거의 정말 제 상당히 많은 명예를 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그게 거라고 바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중도층에서의 비율을 봐야 돼요. 예, 예. 이 정도로 나오는군요. 예를 들어서 국힘의 지지가 무려 46.5% 나왔다는 거는요. 중도층의 상당한 쪽이 예. 그리고 민주당은 39%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는 거죠. 저는 조금만 더 디테일을 보태면 알았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했어. 뭐 계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 있지만 계엄 잘못했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어. 그래서 지금 직무정지 당했잖아. 탄핵 받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여기에 열렬한 반대를 표시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통령 되는 길에 꽃길 깔아주는 거다? 나는 그건 절대 못하겠어. 그렇죠.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통령 되는 거에 찬성한 것처럼 보여줘? 그걸 하느니 나는 국민의힘 지지라고 버튼을 누를 거야. 전 이런 민심이 그야말로 이재명을 축으로 거기에 반발하는 여론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보다 낮은 이재명 지지도가 갖고 있는 함의가 거기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더 나가서 결국은 이제 서울하고 중도층하고 예. 무당층이 이제 결국은 장악하는데 예.
지금 뭐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은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서울 지역이 뒤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지난 총선 때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이 서울 지역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라든지 정당 민주당의 지지도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지금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지금 뭐 최상목 뭐 대행의 대행도 협박하잖아요. 아니 뭐 그러고 그쪽에서 이러면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한 두어 번 나왔어요. 그렇었죠. 당에서. 예, 예. 아마 그런 것들. 이재명 대표도 뭐 좀 엄중한 얘기 좋지.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도 탄핵 얘기하는 거야라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결국은 김정은 쪽으로 이게 경도된 게 아니냐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제 오늘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을 냈을 때 그게 이제 부결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소추안 때 사실은 뭐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 러시아를 멀리해서 정확한 어딘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가치 외교에 대한 부정. 가치 회계 된 부정 그거를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정계 조야의 정계 쪽에서 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 당파나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이건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 이건 확인이 안 된 거지만은 팩트는 모 일간지에 있는 기자가 주선을 해서 맞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그 중국 특파원들이 주로 와 있는 비공개 일종의 회담을 한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도 아니고 비공개 그냥 친목도모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예.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여기도 대표가 두 가지가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니 중국에 대해 실수하면 되는 거지. 그걸 예.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 말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뭐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권력은 잔인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말을 썼어요. 아 그런 얘기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권력을 쓰고 있어요. 예,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지금 입법권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포감, 예. 두려움, 예. 불안감.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못 깨닫고 있고 그 전혀 구속된 걸 보고 다음에는 김건희다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할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 토리를 내가 입양.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튀면은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 핵심 지지층들 부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놈의 그 유튜브들만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예. 개딸들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맞습니다. 민주당한테 똑같은 그런 얘기를 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 얘기하는 논리적 구조라든지 사고적 구조라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리석은 국민들 것처럼 뭐 자기네들 판단할지 뭐죠.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키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예. 또 요새는 SNS가 이렇게 아니 어떻게 뭐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거기서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사람 특히 젊은 층들은 이렇게 젊은 층들이 보면 정말 자유를 추구하고 오히려 신안보 세대라고 할 정도로 중국 이런 데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많은데 이거 봐라. 카톡 계엄을 선포하듯이 카톡 검열까지 얘기해. 야 이거 반자유로 가겠구나. 그렇습니다. 전체주의로 가겠구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사실은 젊은 층한테 굉장히 큰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감 내지는 걱정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이가 3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검열 다 하지 않습니까? SNS 통해서. 그런 거와 똑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민주파출소까지 근데 그런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되면은
이재명 독재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 건가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자꾸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와중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 차원에서 법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그러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이 여론조사 민심은 반영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의 대위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추론하고 있는데요. 예, 예. 과연 설 민심은 어떻게 될까? 그죠. 이게 지금 설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이번 주말부터 지금 뭐 바로 이제 민심 엄청나게 긴 한 열흘 이상의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수치가 아니에요. 리얼미터, MBS 지금 똑같이 한국계로 똑같은 추세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만나서 아니다. 이건 너무나 형평성이 떨어진다. 예.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느냐. 방어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예. 민주당이 결국은 최성목이도 타락시키려고 하다라는 그런 오만함.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 민주당이 과연 외교 정책을 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중국과 저렇게 북한과 관련해서 아주 나름대로 예. 잘 지내는 건 좋다고 하지만 국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을 했고 예.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교감과 소통이 설 민심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융합을 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 민심 뒤집어지면서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그게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이 정치 지형에 아주 그냥 완벽한 변곡점이고 그래서 바로미터가 되겠죠. 네, 진짜. 그래서 이 추석 설 민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예. 그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과연 트럼프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예. 이것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은 뭐 의원들이 지금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과연 트럼프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침 이제 실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냥 들어가서 이제 뭐 참석을 하고 있지 정말 핵심적인 분들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원들은 이렇게 참여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일부는 참여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사면 초과에 민주당이 점점 거기에 좀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편한간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거가 그래서 2017년도 탄핵 당시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제가 완전히 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정권 교체 대세로는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지금 민심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